뭐 증시 흐름 괜찮은 것 같은데 김영철 대표님 오늘 네. 시장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시장 뭐 위클리가 아니라 동시만기인데 특별하게 뭐 수급적인 포인트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방산, 조선,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어제 좀 급등했었던 것들은 차익 실현 나오고 어제 이제 화장품 쪽에서 가장 강했었던 게 이제 실리콘투인데 오늘 그 바통을 달바가 이어받아가지고 신고가가 좀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이제 원전 쪽이 뭐 미국 시장에서 오클로랑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뭐 이런 것들 이제 급등 나오면서 오늘 이제 두산에너비티 현대건설이 대장인데 한전기술이랑 한전산업이 오늘 더 치고 나가는 모습 플러스로 대북주까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시장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뭐 생각을 했던 것보단 역시나 더 강한 그런 시장이고요. 뭐 현물에서의 수급은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3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크게 더 뭐 들어올 만큼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수준에서 장 막판까지 아마 이어질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 주신 종목군들 강했었고 오늘은 또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한 4%대, 에코프로도 한 2%대 좀 강한 흐름이고 이제 반도체 쪽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부장들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그동안에는 거의 좀 소외가 많이 돼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 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은 같이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 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오늘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오늘 진짜 오늘도 양봉으로 0.6%면 뭐 매일 한 요 정도씩만 올라줘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섹터별로 상승 흐름이 좀 잘 잡히는 곳,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는 섹터들도 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어제 종가에 샀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아, 실리콘투 어제 신고가 갔죠.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종가에 사셨대요.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장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날에 이렇게 시세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신고가 뚫고 당일에 시세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다음날 그 뭐 대체거래소까지는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기는 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근데 본장 개장하고 나면은 보통 빠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뭐 종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날에 어쨌든 뭐 시가에서 하락 출발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당연히 뭐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시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혹은 뭐 어쨌든 좀 상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좀 탄력이 붙었다라고 하시면은 대체거래소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챙기고 그러고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고 실리콘2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낙폭이 큰 상황인데 이게 뭐 이렇게 빠지는 게 뭐 이유가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쪽으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러면 이거 실리콘2가 그 이제 폴란드에 또 법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실리콘2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시장에서 쭉 끌어올렸던 건데 네네. 근데 또 오늘 이제 분석한 거를 좀 보니까 폴란드에 실리콘2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들도 좀 껴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수출 데이터상의 그런 급증분이 이제 실리콘2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제 좀 과하게 땡긴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좀 심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과반수는 실리콘2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2도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고점 구간이죠. 돌파했던
돌파 구간이 한 5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 구간이 있는데 여기 이탈시키지 않는다,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계속 좀 추세 자체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달바도 정말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달바 화장품이 지금 꺾인 게 아니에요. 화장품이 지금 뭐 어제 실리콘투는 시세를 줬으니까 오늘은 좀 차익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달바는 자리도 좋고 신규 상장이고 탄력도 유지하고 있고 모멘텀도 좋고, 그러니까 뭐 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뭐 화장품은 좋게 봐야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OEM, ODM 쪽을 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콜마요? 한콜마랑 뭐 코스맥스. 그래서 사실 다들 이제 브랜드 화장품, APR, 그 다음에 이제 달바, 그 다음에 뭐 유통하는 실리콘2 이런 쪽으로 많이들 보시고 그쪽 시세 탄력이 좋긴 한데 그냥 꾸준하게 괜찮은 거는 OEM, ODM 기업들이지 않나. 크게 시장에 막 엄청난 주목과 흔히 말하는 추천을 받지 않으면서도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여서, 특히나 이제 코스맥스 기준으로는 예전에 이제 2015년도 여기 고가를 이제 넘긴 흐름이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OEM, ODM들이 대부분 다 이런, 그러니까 그 브랜드 화장품들이 이런 한국할 만한 이제 코스맥스 OEM, ODM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어서 보면은 한콜마도 15년 아직 못 넘겼잖아요. 네. 결국엔 요거 한번 넘겨준다라는 얘기면 OEM, ODM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이 한국콜마 한동안 밑에서 올라올 때 진짜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65,000원. 요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너무 많이 했고 이제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아 또 그렇구나. 했제 그랬제 또 이거 하면은 또 네. 싫어하시니까. 아 그 왜 싫어하시지? 이쁘게 봐주시면 좋은데 그죠? 다들 이쁘게 봐주시니까. 네. 네, 그냥. 수익이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아무튼 화장품은 여전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OEM, ODM도 좋은 흐름이니까 그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달바 제품 당근에 올라온다고 하네요. 왜요? 그거 썼던 걸 왜요? 누가 사지? 근데 네. 저 이번에 최근에 알았는데 달바가 유명한 게 그 승무원 리스트 그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승무원들이 그거 안 쓴대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약간 마케팅을 승무원 리스트로 한 거지 실제로 승무원들은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저 집에서 많이 뿌리고 있었는데. 어쩐지 최근에 피부가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실적이 일단 잘 네.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어쨌든, 봅시다. 네. 섹터는 참 뭐 시장도 좋고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럴도 잘 되고 있고. 맞습니다. 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매수해도 될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역시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매수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자, 장대 양봉 나오고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은 좀 그냥 쉬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그제인가요? 어제요. 아, 그랬나요? 네, 어제요. 어제 그제 동일하게 둘 다 네. 의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아 괜찮았다. 예. 네, 그러면 어제 거 보세요. 그거 안 되고 영철 대표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했던 거니까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절한 방송 네. 그렇게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좋은데 네. 뭐지? 한 절반 정도는 그 뭐지? 현대건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현대건설이 오늘도 7%고 이게 대장이고 탄력이 좋으니까 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 그렇죠. 현대건설 네. 좀 인프라코어를 다 사는 것보단 그냥 그냥 지금 주도주인 현대건설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어제 자리가 좋았고 오늘은 갭이 있어서 약간 조금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요거 기다렸다가 요거를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 나올 때 네. 공략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기분 좋아서 한 잔 하셨네요. 이사님 한 잔 하셨어요? 누가 봐도 제가 아니라 지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부탁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세요? 현대백화점도 살살살 잘 올라오고 있던데 오늘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네요. 뭐 사실 비슷하죠.
네, 그냥 최근에 뭐 저PBR 네. 그리고 내수 관련된 기업들 지금 잘 가는 그냥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뭐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규 매수로 어떠냐고? 그냥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망을 어떻게 보냐 요거겠죠. 아, 네. 이게 주가 흐름이 뭐 우상향은 쭉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한번 나와주면 급등할 텐데 그죠? 그 평양에다가 현대백화점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 뭐 바로 그러면 뭘 넣죠? 뭐 각종 브랜드. 한국에서 파는 거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드립이 산으로 갈 뻔했네요. 네. 네. 갈 뻔한 게 아니라 이미 갔다 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일단 현대백화점은 전고점도 넘었잖아요. 네. 전고점 돌파했고 전고점이 딱 그 매물대 구간이었었는데 음. 그 구간을 일단 안정적으로 좀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워낙에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계속 좀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덕산 네오룩스 비중 10% 평단가 34,000원 수익 중인데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불안하긴 합니다. 종목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아 뭔가 좀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은 애매함이 있어서 불안하다. 수익이신데 불안하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종목이었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수익 중인데 34,000원이니까 약 수익 중이시네요. 34,000원. 네, 한 5% 정도. 5% 안 되나? 5% 좀 안 될 것 같아요. 34,000원이시면은 지금 딱 사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의 매물대가 있기는 그 평단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항상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뭐요? 본전에서 판다라는 네네네. 생각으로 네. 그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덕산 네오룩스가 너무 짜증나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짜증나는 게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사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게 현대 그 중공업 터보기계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자회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전 막 이런 거랑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던 건데 그 회사를 IPO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우리나라 한국 장의 무한 반복, 쪼개기 이중상장, 상장. 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본업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건 괜찮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전에서 판다라는 그냥 전략으로 지금은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기준으로 삼고 싶은 가격대는 한 32,000원대이긴 하거든요. 거래량 제일 많이 들어왔던 그 시가 부근을 조금 잡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또 손실이니까 네, 일단 그냥 본전 구간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를 손전으로 잡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SKC 물려 있다가 최근에 물타기해서 평단 96,100 만들었다. 얼마까지 보고 매도하면 좋을지 봐주세요. SKC. SKC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기업 아니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적이 너무 안 나와요. 이게 진짜로 이게 9분기, 8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계속 이게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만큼이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이만큼. 근데 뭐 시장에서 반등 볼 수 있는 건 적자 폭이 줄어든다. 뭐 그걸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턴이 세게 되느냐? 그건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턴어라운드 되고 올라갈 때가 가장 상승률도 좋고 시세도 좋긴 한데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그냥 박스권으로 놓고 겨우 이제 비중 잘 조절하셔서 흔히 말해서 이제 평단을 이쁘게 맞춰 놓으셨으니까 상단은 단기적으로 그냥 11만 원 정도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원이면 그래도 업사이드가 한 14% 정도는 그쵸? 되네요. 사실 이게 크게 보면은 요런 추세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계속 하락 채널대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 그대로 이어놓으면 딱 요거거든요. 그냥. 아, 그럼 바닥인데? 다시 저 위에 상단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HBM 원래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HBM이란다. 그 유리판. 네, 그 이슈로 이제 빡 올라왔던 건데 이게 펀더가 저기 뭐야 뒷받침 안 되고 그냥 재료로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내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때 시장도 안 좋았고 네. 그런 흐름에서 길게 보면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 되면은 이렇게 뭐 상단까지 또는 재료가 붙으면 올라오겠지만 일단 그냥 단기적으로는 뭐 11만 원 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뭐 11만 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현대모비스 부탁드려요. 저 아직 32만 원대 물려 있는데 비중이 커서요. 이번에는 은희님이십니다. 네. 32만 원에 비중이 크게 물려 있으시대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좋았는데 최근에. 와, 32만 원이면 진짜 언제 물리신 거지? 2021년도에 물리셔가지고 아직 네. 들고 계신 거네요. 지금 거의 4년을 기다리신 건데 4년 넘게. 네. 근데 일단 비중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 지금 뭐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4년 넘게 기다리셨는데 또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약간 지주선 모멘텀도 탔고, 그죠? 받고 그리고 뭐 밸류업 어쨌든 뭐 뭐 이런 지배주주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관련해서도 좀 최근에 계속 좀 그런 뭐 뉴스들, 힌트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오래 네. 기다리신 만큼.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성과 거두시길 대표님은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비슷합니다. 네. 아, 예. 물론 저는 완성차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또 오래 기다리셔서 힘드신데 거기에 막 이렇게 또 완성차 얘기하실까봐 아무튼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32만 원대면 지금 뭐 좀 대응을 하기가 쉽지 네.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10%만 올라가면 또 매수가 도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 시총 뭐 20조, 30조짜리가 한 방씩을 쏴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뭐 진짜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유유하지 마시고 스마일 하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또 저희 방송 재밌잖아요. 들으시면서 그렇게 네, 왜 그러시죠? 근데 대표님은 안 가면은 울상이시잖아요. 아, 저요 종목요? 그렇죠. 안 가면 항상 왜 안 가? 맨날. 그렇죠. 왜 안 가 하면서 이런 방송이 없어서 그래요. 좀 이런 방송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산 20% 수익 구간 비중은 병아리 눈물만큼 눈물이 흐르란다. 자, 매수자는 안 보이고 매도자만 보이고 선물은 어디서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주린이라 매일 새가슴입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프린세스님께서 물어보셨네요. 두산 20% 그래도 수익이신데 비중이 너무 작아서 좀 아쉽다 이러신 것 그래도 같아요.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산은, 네. 손실 나는 고민보다는 그죠? 그렇죠. 음. 네. 두산이요? 네. 두산 20%면 딱 50만 원에 사셔가지고 뭐 60만 원까지 거의가 20%인데 오늘 58만 2천 원? 그러면 요 언저리에서 진짜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상승하고 나서 첫 번째 눌림에서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5일선 아래에서. 네. 근데 이제 비중이 조금 작아서 아쉽다라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비중이 많으면 사실 5일선 깨질 때 한 번 정도는 챙기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뭐 비중이 적으면은 못 먹어도 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뭐 진짜 비중이 근데 이게 적다 크다가 개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로 보면은 네. 그렇죠. 뭐 비중 네. 3%인데 진짜 30억 들고 네, 계실 네, 수도 네. 있는 거. 그렇죠. 3%인데 30억이면 이야.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네. 진짜예요.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 아, 두 분은 보셨나 봐요? 아, 저는 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번에 가족분이신가 그때 1% 들고 계셨는데 그게 상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1%가 1억일 수 있습니다. 네. 아, 1%는 1억은 뭐 저도 보긴 했는데 네. 30억이 3%. 네. 아무튼 어쨌든 비중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정석적인 플레이는 5위선 따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5위선 깨질 때 절반이나 3분의 1은 챙기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5위선 종목이잖아요. 근데 왜 뭐 절반이나 3분의 1만 챙기냐라고 하면은 추세가 전혀 훼손된 게 없거든요. 5위선이 깨지더라도. 밑에 이제 11선, 그 다음에 22평 다 정배열인 상황에서 네. 요거 5위선 깨져도 11선에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나오면서 이렇게 주도주는 최소한 쌍봉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 거에다가 지주사 모멘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 고 이제 흔히 붙는 그 뭐죠? 블랙의 루빈이었나요? 그거까지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주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5위선 깨질 때는 일부는 조금 챙겨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11선까지 눌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챙겼었던 물량은 다시 끼워 넣는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끌고 가는 매매가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선 이탈 때 일부 익절하고 11선 오면 다시 채워 넣는 걸로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